반갑습니다. 현추입니다. 오늘은 정미일을 맞이하여 정미일주 사주들, 좀 특징 있는 사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미라는 날이 아주 집요하고 뜨거운 날이잖아요. 그죠?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야 하는 아주 집요한 그런 일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묘일에 태어난 분들 중에 그런 성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정묘란 자체가 간대지에 있기 때문에 고집이 있어서 타협을 잘 하지 않고, 또 이 현침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엄청 꼼꼼하고 섬세하고, 그러면서 식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노력파죠. 그러고 이렇게 역마살 이 미천역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과의 소통을 좋아하고, 뭔가 항상 그저 다른 것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성격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집요한 뜨거운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병화는 대개는 좀 넓게 퍼져나간다면 이 정화는 좀 아주 집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미일주들은 한번 찍었다 하면 끝까지 가는 성향, 불독같이 한 무릎 닦고 안 놓는 그런 성향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준상 씨 사주가 정미일생이네요. 유준상 씨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해월의 정화네, 그죠? 해월이라는 것이 정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원칙적이고 규칙적이고 뭔가 자기의 원칙과 틀이 확실하다 이 소리네, 그죠? 그러면서 이게 겨울의 불이잖아요. 겨울의 정화는 주로 뭡니까? 어두운 데서 다른 사람을 인도해주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추운 곳에서 다른 사람을 대표주는 거죠. 그런 할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대개 이런 사주는 좀 교육적인 사주네, 그죠? 다른 사람의 등불과 지도자가 지도를 해주는, 그죠?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사주가 되네, 그죠? 그러면서 해중에서 목이 떠갖고 이 인성이 되네요. 이 인성이라는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개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으면 어떤 원칙과 틀 안에서 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정미일주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어떤 원칙을 잘 벗어나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겠네, 그죠? 그러면서 보면 이 사람이 기유생이잖아요. 이 기토가 식신이네, 그죠? 식신이라는 것은 이 정미의 미중에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식신, 나의 노력, 나의 성실성, 또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뭡니까? 세상 자리에 올렸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네, 그죠? 그러면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 일을 꾸준히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네. 근데 보면 이 식신이 을목에 의해서 목극토 도식을 당했네. 대개 우리가 도식을 당하면 뭡니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도식 기운이 있어도 이런 정미 기운이 있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 연습벌레라는 거지. 그럼 대개 이 사람은 연습벌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정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나 규칙과 자기의 원칙을 딱 정해놓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정미는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야. 이게 정미거든. 그런 기운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해에 해유라는 천일 기운을 다 깔고 앉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사해 인맥이 좋다는 거지. 모든 기인들이 사해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인맥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러면서 성실성과 노력으로서 인정받는 형태의 구조의 사주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서 해월에 정하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겠네요. 아주 사주 좋네요. 자, 김정국 씨입니다. 이 친구 미운 우리 세계에 보면 뭡니까? 헬스 중독자들만 그 완전 이유를 알겠네. 이 정미네, 정미. 정미 이게 엄청나게 지배하거든요. 그냥 우리 백척간두의 진일보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했다 싶을 때 한 번 더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미가. 그거다가 이 간대지거든요. 이 간대지라는 것은 타협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이 병진이라는 간대가 있고
임진이라는 또 백호도 뭡니까? 이 개강도 있네. 그러면 초년부터 이까지 성격이 엄청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대들을 또 만난다는 거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관이 초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빛나는 관이었죠. 그럼 이 사람이 초반에는 자기가 뭡니까? 그 주연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가 후반, 중반을 지나면서 뭡니까? 정임합으로 가져오니까 후반에 내가 주연이 되는 모습이네. 그죠? 관이 처음에는 병화에 의해서 빛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이 정화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쟤를 후반부에 이렇게 모으는 정제잖아요. 이 사람이 그 뭡니까 그 드라마를 그 프로를 보니까 엄청 아끼더라고요. 이 정제성이 엄청 아끼는 존재거든요. 엄청 아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초년이 진진자영에 형살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정관이 인묘됐지 않습니까? 이 무슨 소리입니까? 초년에는 이렇게 상관, 이게 관을 깨는 이게 제대로 생활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관이 손상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상관이니까 뭐예요? 좀 끔 좀 씹었다 뭐 이리 되겠죠. 이 친구가 그러고 보니까 주먹 자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만. 그죠? 정관을 인묘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죠? 규칙과 원칙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까 본 우리 유준상 씨 사주는 정관이 힘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간인 상생했기 때문에 원칙과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이면서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이죠. 그런데 김정국 씨는 이 관을 무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관을 무시하는데 정임합이 돼서 그 관에서 또 사랑하는 거라. 이 좀 재밌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관을 엄청, 그러니까 명예를 또는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엄청 원하면서도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 관을 무시한다. 그죠? 나는 그런 거 싫어해 하는 척, 센 척 한다. 이런 말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나의 초년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상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다. 뭔가 특이하고, 뭔가 규칙이나 질서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많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저러나 나는 정관정제를 가지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확실하게 내가 정하는 원칙대로 쭉 간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 그죠? 여튼 이 친구의 후반부의 삶은 정제정관으로서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고 빈틈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인데, 실제 지지의 모습은 식상이 많잖아요. 발이 너르고 이리저리 퍼주고 하는 외행적 모습은 빈틈이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생긴 것도 뭡니까? 오목조목하게 막 이렇게 빈틈없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실제의 모습, 이 지지라는 실제 형상 아닙니까? 저 모습이 진술충미, 축도 빼고 다 있네. 그죠? 그러면 사방팔방 여기저기 식상 퍼주는 사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단 성격적으로는 아주 집요하다. 자, 아직 결혼을 안 했죠. 보자. 제가 후반부에 있으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할 가능성이 크죠. 정류대운인데, 야, 이 객각을 쳐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네. 보자. 이 친구가, 자, 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요 46세 때 신축운의 일지를 딱 치는 운이 있네요. 그죠? 이 46세 때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박지성 씨네. 박지성 씨가 정밀주구나. 이 뭡니까? 산소 탱크락 했지 않습니까? 엄청 집요한 사람이죠. 이 정밀주, 그죠? 엄청 집요한 사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진짜 이 사람 정미네. 더군다나 이 연월에 재가 있잖아요. 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다루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관리해야 할 공간이잖아요. 그것을, 그죠? 내가 집요하게 하게끔 하는 사주네. 더군다나 그 재가 이 외국 자리에 가장 강하게 보석이 딱 있네. 그죠? 그래서 국내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그거를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사주이긴 하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편인성이 있네. 편인격이네요. 그죠? 편인격은 뭡니까? 약간 우울하고 소심하고 조심성이 많고, 그죠? 이런 것이 편인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편인격은 재의 극을 받아야, 그죠? 그 나의 그 편인적 성향을 현실화시켜서 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딱 제극인이 그대로 돼 있네. 그죠? 제극인이 그대로 돼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성향이 편인으로서 섬세하고 약간 소심한 면이 있고, 그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끊임없는 또 이 뭡니까? 요 편인이 내 식신을 목극도 하니까 이것도 도식이죠. 끊임없는 연습과 수련을 통해 가지고 하급금, 이 바운더리 제를, 그죠? 내가 맡은 바를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집요한 정밀주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주네요. 홀. 예. 자, 그러고 이 친구가 이 후반부로 갈수록 관이 계속, 그죠? 빛나는 형태의 모습이네요. 저 28세부터 관 뿌리가 딱 왔죠, 그죠? 관 뿌리가 딱 와가지고 온 형태의 사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는 개인적으로 상담한 사주입니다. 공무원 사주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정미잖아요. 이 성격이 집요하죠. 그런데 식상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상간월에 태어나서 상간이 떴네요. 그러면서 상간 경간을 하네. 헐. 상간 경간을 하면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성분인데 공무원사에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보세요. 연월이 진술충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그 활동처가 진술충이라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항상 지진 나는 상황이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러고 거기는 상관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법을 안 지키고 규칙대로 안 하고 원칙대로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관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더군다나 여기엔 이 병아라는, 국가 자리에 있는 이 병아라는 이 동료 또는 내 윗사람도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내 간을 인멸시키 버리잖아요. 진토로. 내 간을 무시하면서 상관경관 하잖아요. 이래 되면 이 사람은 이치기하지 않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더군다나 인미 기문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집안에 들어와도 뭔가 기문적인 나라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또 이 진술충을 당하고, 술미 형사를 당하고. 한마디로 이분은 도인이 돼야 된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도인이 되고, 세상의 어떤 소문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귀와 눈을 닫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려니 해가지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도트는 경지의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중앙부처에서 정말 뛰어난, 이 상관이라는 것은 뛰어난 손오공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계속 이 사람은 저 시골 벽지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 간이 저 시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는 계속 상관경관을 때리고, 내가 인정하지 할 수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살려고 하고, 또는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죄사주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죠? 관에 있어야 됩니다. 관에 있으면서 이런 스트레스는 있지만은 관에 있으면서 그 관으로서 조금씩 변혁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의 이번 삶의 주제가 이런 형살난, 더군다나 상관으로서 뭔가 옳지 않은 것을 목도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들을 조금씩 내가 계도하는, 그런데 상처는 내가 받아. 마치 공자가 철안천하를 했지만은 상갓집 개다 해가지고 욕을 많이 들어먹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돌아다닌다고. 하지만은 공자는 그죠? 내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이분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덧닦는 심정으로, 세상을 계도하는 심정으로 그 공직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미일주이기 때문에 성격이 불같고 이렇게 집요한 거라. 그러니까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상관성이 있으니까 더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노음으로써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헐, 이 보세요. 이거 완전 불바다네. 그죠?
불서는 사주네. 이 식당 하시는 여성분인데 몇 살입니까? 지금 한 79세네요.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하하하하 불 앞에 서 있는 식당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 화기가 많으니까 얼마나 퍼주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사는 반면에 상당히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이 이분이 화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크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이 사업이 하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런 반면에 항상 혼자 있어요. 친구가 없고. 신기하죠? 왜 그러느냐? 3위 사오미가 방학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화려하고 화끈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그런 방합을 짜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안 만날라 해. 그러니까 엄청 말을 잘하고 밝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항상 외로운 거라. 왜? 자기하고 방합 짤 인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사람이 방을 짜고 싶은데, 그죠? 그걸 못 짠 거예요. 그러고 병화에 비해서 나는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병정 갈등에 의해 가지고 내보다는 옆에 사람이 이분이 계속 한 50년 정도를 50년 됐나? 50년 정도 했겠네. 한 40년 정도를 이렇게 식당을 하셨는데 항상 내보다 더 잘 되는 가게가 있는 거라.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게 정화 옆에 병화가 있는 거거든. 더군다나 보세요. 이렇게 화가 많으면 쟤는 하다 금용해서 쟤가 녹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많은 활동성으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이 전부 다 깨먹습니다. 자식이 가져가고 형제가 가져가고 남편이 가져가고 싹 깨먹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일은 열심히 하고 진짜 불꽃같이 살았는데 남은 건 없어.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사하고 있는 형태의 사주입니다. 여하튼 그렇든 저렇든 정말 불꽃같이 진짜 여한 없이 열심히 사시는 정묘일주의 사주입니다. 성격이 붉었지만 아주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화기가 아주 강한 사람은 그 반대적인 아주 엄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화국이 한쪽으로 몰려가 있으니까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삽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손님하고 이렇게 음식을 낼 때도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지 손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정말 개성 있는 분이죠. 이 자체가. 여하튼 오늘은 정묘일주에 아주 집요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하는 사주들, 여기 식당하는 사오미 하국을 짠 분, 그 다음에 상관 경관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그 다음에 산스 탱크, 이 정밀한 집요한 기운으로서 이 금들을 그죠?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다소 편인으로서 좀 소심한 면은 좀 있지만은, 그러고 이 도식의 어떤 연습벌레로서 그죠? 이 제들을 다스리고 있는 박칠성 사주, 이 노력하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정관정의로서 아주 틈이 없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식상이 다양해가지고 퍼주는 형태의 그런 김종국 사주. 그리고 정관 편의로서 아주 원칙과 규칙을 중요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준상씨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정밀주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